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탈리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영국 주간지의 이코노미스트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를 합친 단어인데요. 그림에서 방패는 영국 국기 모양에다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마가리타 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영국, 너희 이탈리아화 되어가고 있어. 실제로 2010년에 이탈리아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17%에서 올해는 무려 4%밖에 되지 않는데요. 영국도 201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정부를 그래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40%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영국의 이런 정치적 불안한 상황이 이탈리아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예견과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방귀 낀 놈이 또 성낸다고 하죠. 더 찔려서 그런 건지 이렇게 성명까지 냅니다. 최근에는 1,200억 가치의 반고흐 그림에 토마토 숲을 끼얹는 환경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든 상황에서 그림을 보호하는 것과 우리의 사람을 지키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만큼 영국 내에서조차도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44일 동안 일하고 매년 연금 1.8억 원을 꼬박 받게 된 트러스 총리와는 달리 영국의 앞으로 전망 자체는 밝지는 않은 듯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일부 시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영국의 리스크 컨설팅 전문 기업은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가서는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영국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합니다. 내년에는 영국 경제가 1%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경제가 앞으로 더 엉망이 될 것이다라는 비관까지 내놓습니다. 이번 이 유력한 두 후보는 사실 보리스 전 총리와 그리고 스넥 전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가디언스에서 보리스 존슨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죠. BBC에서는 존슨과 또 스넥 전 장관의 당원 투표 내에서 막상막하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지율 스넥 전 장관은 48%, 존슨 전 총리는 4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리스 전 영국 총리가 총리직에서 재도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유력 후보로 꼽혔던 스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새 총리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한때 동지였다가 존슨 내각 붕괴를 계기로 완전히 틀어진 사이입니다. 따라서 누가 총리가 되는지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불가피할 것은 혼란은 조금 더 사그라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했었죠.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스넥 전 장관은 존슨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으나 올해 7월이죠. 존슨 전 총리가 부적절한 인사 논란에 휘말리자 가장 먼저 사표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전 총리 퇴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인이기도 하죠. 한 전직 장관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통합이지만 당이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누가 이기든 간에 6월이나 7개월 동안에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금융 스트레스가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영국의 혼란이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는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 영국 사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후 미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상만 주장했던 연준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메리 데일리 총리는 며칠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한마디를 내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고 있던 연준이었는데 그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점차 분위기를 바꾸는 발언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ABC에서는 달라진 점은 영국의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인 불러일으킨 강달러 부작용이 아무래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다는 겁니다. 백악관과 재무관도 최근 연준과 금융 리스크 전점을 위한 회동을 했는데요. 제닛 옐런은 이 시장에서
부채의 시장의 유동성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자국의 정책이 해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전통적으로는 무심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2년 버전의 우리 달러 그리고 너희의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영국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실을 마냥 강 건너서 불균형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었고요. 미국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 위험이 될 때 정책을 변경한 겁니다.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 영국 플러스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앵커 브리핑 통해서 함께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